네, 안녕하세요. 취준도우미 고명입니다.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부르죠. 한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의 기간 설립일은 2001년 4월 2일입니다. 2001년이면 약 20년 정도 됐죠. 얼마 안 된 기간 중 하나이고요.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시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16년도에 본사 경주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원자력 수력 발전소겠죠. 신한울 1, 2호기나 신고리 5, 6호기, 신규 양수 건설, 발전시설 보강, 이건 다 예산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2020년 예산을 보면 나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신규 채용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신규 채용 현황으로 2015년에는 1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뽑았었고요. 16년도도 거의 800명이 좀 넘었었네요. 근데 이제 18년부터 400명대로 들어오더니 작년까지 계속 400명대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비수도권 지역인재나 이전 지역 지역인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뽑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빠르게 2021년 채용계획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일반 정규직 407명 뽑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신입은 360명입니다. 근무지는 전국구지만 거의 다 이제 경상도 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연봉은 4,200만원. 발전소 회사답게 돈은 역시 많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은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준비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차량 운전원이라고 해서 공무직도 뽑고 있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래도 한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졸 채용과 체험형 인턴 부분이 있는데요. 고졸 채용은 기계랑 전기전자 직무만 뽑고 있고 신입 20명 뽑을 예정입니다. 연봉도 3,600만원이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로 이제 정규직과는 다르게 그런 지원 자격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 부분은 지금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아마 끝났을 걸로 보이는데 모집 요각이 올해 700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요. 지금 1차 채용이 좀 빨리 시작됐죠. 1차 채용이 이미 시작됐고 2차 채용을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임직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ABC의 총합을 보시면 되는데요. 임직원 수를 봄으로써 이제 회사의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A는 임원을 얘기하고 B는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C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그룹의 합을 보시면 됩니다. 약 12,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공기업치고 준수한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발전소들을 아직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다른 발전소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수원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원과 여성 비율을 한번 볼 텐데요. 12,000명에 1,600명이면 거의 한 10%? 정말 적은 인원이죠. 이게 여성을 작게 뽑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수원은 역시나 오지에 있고 거의 다 공대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늘긴 했네요. 늘긴 했지만 많은 인원이 늘진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직급별 인원수를 볼 텐데요. 이제 입사를 하게 되시면 4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는 남성이 5,700명에 여성이 1,000명 정도, 그래서 총 6,800명 정도가 있네요. 거의 다 남자라고 볼 수 있죠. 거의 한 6분의 1 수준, 6배 가량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그 비율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1급으로 가면 거의 100배가 차이가 나죠. 여긴 60배, 2급은 60배 정도고요.
아마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관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지에 있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이 131명에 현재 117명 있고요. 남성이 41명, 여성이 76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직급에서 이제 대학원 정도로 채용이 된 사람은 9호봉을 가져가게 되고요. 일반적인 대학 졸업이죠.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7호봉.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등급별로 호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대학 졸업 수준으로 지원하실 텐데 들어가시면 사직급 7호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경력 인정 부분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죠. 한수원은 이 경력 인정 부분 굉장히 후하게 쳐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 부분을 보시면 한국전력공사나 당사의 전직 경력, 상금 별정직 및 천경 포함은 100%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군복무기간 100% 인정되고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인데 고용직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50%고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100%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및 조합, 은행, 대학 강사 및 교수, 기타 법률상 법인으로 당사 유자격 공급업체.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이제 공기업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기업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80%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사기업은 5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외국기관의 근무, 직무와 동일한,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간, 이 부분은 좀 혜택받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경력인 것 같고, 좀 특이했던 부분은 이제 7호봉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1년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 그러니까 1년 미만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맥스가 7호봉인데 여기서 군 경력이 들어가면은 맥스 10까지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돈 얘기죠. 신입사원 초봉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2020년으로 갈게요. 4,200만원. 초봉이 4,200만원입니다. 성과상여도 없고 교양평가 성과급도 들어있지 않은데 4,200이면은 굉장히 많은 고액이죠. 발전소답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군 미필자 경력이니까 여기 호봉이 좀 더 처지게 되면은 돈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기업은 아무래도 3년차때 제대로 된 금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과 상여가 포함되면은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평균 보수에서 이제 성과 상여도 한번 살펴보고 임금 상승률이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봉 정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 제가 19년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72개월이니까 14년 정도 일을 하면은 1인당 평균 보수료로 가셔서 14년 정도 일을 하시면은 9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내가 30살에 입사해서 14년이 지났어요. 44살부터 9천만 원을 받기 시작해서 정년이 60이니까 거의 16년 동안은 연봉이 1억이라는 소리죠. 굉장한 회사입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고, 이제 성과 상여 같은 부분을 보시면 1700이 넘어갑니다. 1700만 원 수준. 그리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합치면 2500까지 되네요. 성과 상여도 엄청나죠. 특히나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단순히 정년 보장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기업은 회사가 잘 나갈 때만 이제 성과 상여가 팡팡 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성과 상여가 나온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기업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어느 정도 뽑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관한 표도 가져와 봤는데요. 평균 근속연수 5년 정도 일하면은 4,700만 원 정도. 무계약직도 적은 액수가 아니죠.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요. 성과상여는 거의 반 이상 줄어들지만 1,0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죠. 이게 5년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계약직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성과상여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상여급은 기본 상여금과 내부 평가급 및 경영 성과급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 상여금은 300%로 분기별로 75%씩 나눠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을 더 준다는 거죠. 내부 평가급은 200%, 전화반기 100%씩 이렇게 계속 돈을 주네요. 그리고 경영 성과급에 공공기관 경영 평가급에 따라서 사장이 정한다 되어 있네요.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표 15일마다 주네요. 3월, 6월, 9월, 12월. 이때마다 상여금이 75%씩 월급에 녹아서 같이 주는 것 같고요. 내부 평가급도 15일, 3월, 6월, 12월 겹치네요. 3월, 6월, 12월에는 돈이 제일 많이 나오겠네요. 3월, 6월, 12월에는 75% 받고 12월에는 100%네요. 내부 평가급이 3월, 6월은 50%였는데 12월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경영성과급 전년도 12월 15일 지급월 9월 뭐 경영평가 성과급은 ABC 이렇게 나눠서 주니까 그게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이 돈을 주네요. 3번이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봉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계산법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75%를 주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10% 어느 정도 조금씩은 챙겨주네요. 그래도 1개월 이상이면 25, 2개월 이상이면 50%, 그리고 3개월 이상이 75%나 주니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 및 혜택인데요. 당연히 직장 어린이집 역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근데 회사 안에 설치까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도 하고 다른 곳에는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당연히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고요. 그리고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 해외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해외 자녀들에게 장학금 제도 같이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장학금을 주는데 한전 이후로는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회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B학점 이상이면 60%를 주네요. 돈 많이 주죠. 뭐 C학점까지도 50% 주고 D학점만 아니면 그 자녀의 장학금을 회사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뭐 학교에서도 받고 회사에서도 받고 이러면 되겠죠. 그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다 기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1년간 국내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 8천만원 주고요. 1년 이상 근속 직원은 5천만원 줍니다. 5천하고 8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안정자금으로 근속연수 1년 이상 2천, 3천,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네요. 2, 3, 5. 대부 조건은 8년, 10년 분할 상환. 이거는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깎여서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세 자금으로 넣었으면은 결국에는 돈을 갚아 나가는 개념으로 나중에 전세 자금을 빼서
다시 이제 회사에 갚았을 때는 갚은 부분은 그대로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같네요.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최고 금액을 합하면 1.3억 원까지 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율은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복지 혜택으로 당연히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 포인트죠. 복지 카드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체에 이제 복지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여기도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비교해 봤을 때 80에서 100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은 아마 한수원 정도 급이면 100만 원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블라인드에서 현직자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 작게 주셨는데, 돈 벌려면 건강 포기해야 된다. 돈이 큰 장점. 교대 근무해야 된다. 18시간 뜬 눈으로 근무 원자력이라고 법으로 명시된 교대 근무자. 최소 수면 보장 같은 건 없다. 조금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죠. 굉장히 조금만 잘못해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원자력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수면을 많이 보장해 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교대 근무자에게. 단점, 조직 문화, 군대 문화, 교대 근무 빼고 페이는 다른 에너지 공기업과 비슷. 오지에서 10년 이상 근무. 이 말이 좀 많더라고요. 오지로 가면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만족하고 살면 좋은 회사 3.0.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분. 사택을 주네요. 사택을 줍니다. 사택 주는 게 굉장히 돈을 아끼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그리고 3.0 오지. 안정성, 급여와 고용, 부가부지만 꿀부서일 경우 워라밸 누릴 수 있음. 이거는 진짜 어딜 가나 어떤 회사를 가도 꿀부서만 가면 워라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지 순환 근무를 해도 오지에서 적극 오지로 이동함. 이동을 해도 오지에서 오지로 이동을 한다, 이 말인 것 같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오지, 그리고 지방. 이 두 분이 같은 분 아니겠죠? 꼰대 문화, 고인물. 이게 안 잘리네. 공기업의 큰 단점이죠. 아무리 진짜 별로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이게 안 잘리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근무 빼면 최고. 오지 근무 때문에 별점 한 개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 아니어도 돈 많이 줌. 네, 제가 알기로도 1급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2년차 때 월급이 거의 5천이 넘어가는 수준을 받고 있더라고요. 돈을 정말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단점 역시 오지 생활. 돈은 잘 주나 미래는 모른다. 이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정권이 지금 원자력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정권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미래는 모른다. 이런 말이 좀 많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누가 하셔서 거기에 이제 현직자들이 답변을 단 걸 가져와 봤는데, 한수원의 경우 울지는 무조건 한 번은 가야 하나요? 현재 인사제도상 무조건 한 번 이상 가게 됨. 전라도 영광이 될 수도 있다. 울진이나 전라도 영광은 한 번은 꼭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경북에 이제 영덕 쪽 그 옆에 있죠. 강원도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는데 어떤지. 교대 근무는 타발전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힘들다. 이게 좀 포인트네요. 자격증, 원자로 운전 공부를 계속 강요함. 제가 알기로 이 원자로 자격증이 있으면 돈이 몇 배로 뛴다고 들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발전교대는 휴가시 교대 근무자를 무조건 구해야 하며
자신도 대근자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아무래도 연차를 쓸 때 그 대근자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이네요. 그리고 정기직이면 편한 곳은 가기 힘든가요? 지금 무조건 발전교대 근무 발령이다. 5년쯤이면 나올 수 있으나 정비부서임. 참고로 정비부서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다. 계속 안 좋은 말만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교대는 어떤 건가요? 발전소 현장 라인업, 밸브 등 기기 조작을 주 업무로 하고 나이트 때 따로 쉬거나 자거나 하지 않는다. 본인 체력의 교대에 맞는지가 중요하다. 네, 좀 많이 힘든 일 같습니다. 전망. 아무래도 아까 전에 이제 정권과 관련한 얘기인 것 같은데, 탈원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원자력 발전 절반이 10년 안에 운전 중지하게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전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무 중에 커피숍 커피 한 잔 할 여유가 많은지. 네, 이 커피숍 스테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계속 하라는 소리죠. 현직자분이 하는 소리가. 근무 중 발전소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안 된다. 나갈 때마다 외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좀 빡세네요. 주변에 스벅, 프랜차이즈 없다. 오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 정확한 글이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근무가 맞는 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근무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고, 교대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둔감할 수 있는데, 빨리 가셔서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나이가 들고 가시면 교대 근무하기도 빡세고 오지에서 근무하기도, 결혼 정년기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오지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한수원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기업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